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수가 좀 올랐죠, 그죠? 네, 장중보다는 조금은 이제 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보합 마감을 했죠, 그죠? 요거 좀 얘기 좀 해드리고 지금 뭐 이란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 오늘은 요거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예, 오늘 이제 그쪽 위주로 한번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정원호 관련주들 좀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뭐 전쟁 터지고 나서 뭐 정원호 관련주 얘기할 겨를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오늘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1.4% 상승 마감을 했는데 21선에 딱 걸쳐놓고 끝났죠, 그죠? 장중에는 뭐 3%까지 올랐었어요. 아침에 뭐 강세 출발했고 2.2% 급등 출발했고 뭐 고점은 3.8%까지 올랐었지만 나중에 이제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도 이제 뭐 2% 이상 급등했었지만 끝날 때는 그냥 보합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둘 다 21선에 딱 걸쳐놨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하락하고 나서 이틀 만에 그죠? 이틀 만에 올려놨어요. 21선 위로. 이게 뭐냐면 조정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한 대 세게 맞았는데 바로 이제 복구시켜 놨거든요. 이런 경우는 드문데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왔다는 거는 뭐 아주 강하게 주가를 되돌려 놨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코스피 쪽을 보면은 이쪽은 뭐 그죠? 네. 세게 맞고 처음에 맞았던 거 회복이 안 됐죠, 그죠, 여기? 근데 옆으로 돌긴 도는데 일단 21선에 걸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젯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다우지수 보합이고요, 나스닥도 그냥 보합이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올랐죠, 0.7%. 반도체 조금 올랐으니까 뭐 그 정도거든요.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금이랑 이런 것도 지금 뭐 횡보하고 있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끝났어요. 1.4%. 근데 대만은 4% 급등했어. 이게 뭔지 아세요? 대만 쪽에 반도체 회사들은 급등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별로 안 올랐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지수랑 대만 지수를 올린 게 뭐예요? 반도체 주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더 강했어요, 그죠? 대만보다. 근데 반등 나올 때 보니까 어제 미국의 반도체 주가 좀 올라왔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대만은 4%까지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를 보시면은 둘 다 좀 별로입니다.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장중에 최대 3%? 근데 끝날 때는 1%. 프리마켓에서는 더 빠졌고 이거보다. SK하이닉스가 1.8%로 끝났죠. 장중에 최대는 5%까지 올랐었는데 일단은 뭐 1.8%로 끝났고 프리마켓에서는 1.2로 끝났어요. 1.2%. 그러니까 더 빠진 거죠. 상승폭을 더 반납을 한 거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외국인 기관 매매 코스피 지수도 오르다가 나중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분차트를 잘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 오늘 분차트거든요. 쭉 상승세 유지하다가 딱 2시 되니까 쭉 떨어지죠.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분차트 똑같겠죠, 그죠? 분차트 봅시다. 똑같잖아요. 상승세 유지하다가 2시부터 떨어지죠. 왜 그랬냐? 간단하죠. 이거 보셔야 돼. 우리나라 이 증시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체력이 저질 체력이에요. 오늘 토탈 외국인이 3천억 순매도, 기관이 7천억 순매수 했거든요. 기관이 어딜 많이 샀을까요? 당연히 전기전자지. 그죠? 전기전자를 많이 샀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뒤에서 팔았어. 장중에보다 더 나중에 이제 끝날 때 팔았다고요. 장중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시간대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외국인은 뭐 순매도니까 볼 거 없고. 보세요. 이게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올린 게 외국인이 아니에요. 기관이에요. 기관이 증시를 떠받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지수를 믿으면 안 돼, 지금은. 특히 코스피 쪽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 기관이 올리는 거예요, 기관이. 기관도 언젠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중에 여기 1조 2천억 원까지 올라가죠. 기관이 장중에 1조 2천억까지 순매수하다가 2시부터 여기가 딱 2시입니다. 2시부터 파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내려오죠. 그죠?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왜? 기관 수급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수를 믿으시면 안 돼. 코스피 지수 이제 폭락 나올 거니까 뭐 폭락에 대비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지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 정부하고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있죠? 믿으시면 안 돼. 항상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살다 보면 또 보수 정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좌파 정권에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든 100% 믿으시면 안 돼. 귀는 기울여서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믿으면 호구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지수는 오늘 그냥 이렇게 끝났네. 반도체가 예전보다 힘이 좀 빠졌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미들은 반도체를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전쟁 관련주 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쟁 관련주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움직이죠, 그죠? 근데 이제 수익은 어제랑 오늘은 전쟁 관련주 쪽에서 수익 나는 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단기로 들어가서 수익 낼 수는 있었겠지, 그죠? 흥구석유가 지금도 이제 요 무리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마이너스 한 8%까지 빠지다가 장중에는 플러스 17%까지 올렸었어요.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17%. 단타치기 딱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게 지금 들었다가 놓으면서 다른 애들도 반응을 하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금통유화, 대성에너지 다 반응한다고 그러죠. GSE도 그렇고 사료주들도 요거에 따라서 반응을 했고 이런 식으로 다 반응을 합니다. 우두머리 누구다? 지금은 흥구석유.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전쟁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갔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가기는 갔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안 갔나요? 그건 아니야. 가긴 갔는데 뭔가 조금 부족해요. 이해가세요? 우리도 이제 여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술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술을 되게 좋아했는데 1차 먹고 좀 부족하면 어디 가? 2차를 가잖아요, 그죠? 2차 가서 이제 뭐 기분이 더 좋으면 3차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게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는 끝났는데 뭔가 아쉬워. 좀 할 얘기도 남았고 더 좀 같이 있고 싶고, 그죠? 술도 좀 더 마시고 싶고 그런 느낌? 조금 애매하다. 이 상황에서 이 주가들이 올라가려면은 어떤 이제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란 쪽에 이제 전쟁 요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 많이 들었지만 트럼프가 전쟁을 일찍 끝냈다고 일찍 끝내겠다라고 뭐 4주, 6주 얘기한 거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네, 갑자기 뭐 처음에 뭐 길게 갈 거다라고 했다가 뭐 일주일 만에 말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 말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기자가 미친놈이고 그거는. 기자 정신 이상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처음이랑 지금까지. 근데 이제 뭐 트럼프 욕하고 싶은 거 썼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보고 있으면 트럼프는 종기정전을 갑자기 꺼낸 게 아니다. 그냥 언론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란이랑 미국,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기사 몇 개 보시죠. 일단은 뭐 미국이 이란을 압도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어요. 두들겨 패고 있는데 자, 이거부터 볼까? 이란의 이제 방공망 그리고 공군, 해군은 거의 괴멸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공군기지 쑥대밭, F-14 등 12대 파괴. 이란은 공군력이 굉장히 약해요.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란에는 뭐 좋은 무기가 없어요. 원래 핵 개발하는 나라들의 문제가 뭐냐면 독재 정치를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군대를 강조를 많이 해요. 군사력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투자는 거의 안 해. 그냥 이제 뭐 미사일이나 핵이나 이런 거 위주로 개발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경제가 안 좋거든. 사회주의 독재하는 나라들은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뒷받침돼야지 군사력도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제력이 안 좋으니까 특정 이제 그 핵심 군사력 핵 같은 것만 개발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쫄딱 망하는 건데, 이란의 이제 공군력은 이렇게 괴멸됐고 방공망도 이제 무력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사일을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계속 이제 이란도 미사일을 쐈는데 이스라엘 쪽에 발사를 많이 했겠죠, 그죠? 처음에 미사일 쏘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한 10%? 5%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요. 처음에는 뭐 엄청나게 쌌대요. 근데 지금 별로 없대요. 그리고 이란 현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시간대에 미사일이 날라온대요. 날라오긴 하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뭐 어젠가 엊그제는 뭐 총 5발 쐈다거나? 5발 쏘면은 그거 미국이랑 이스라엘 그 공군이 못 막아내겠어요? 다 막아내겠죠, 그죠? 어쩌다 하나 떨어지는 거. 그래서 지금 거의 이란의 공격은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미사일도 발사대 있잖아요, 발사대. 미사일을 쏠 때 발사대가 필요할 텐데 발사대가 지금 거의 괴멸 상태랍니다. 거의 대부분 파괴가 돼가지고 미사일 발사대도 얼마 안 남았대. 그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발사대가 없으면 못 쏘는 거죠. 그러니까 총알이 아무리 많아도 총이 있어야지 그 총알을 쏠 거 아니에요, 그죠? 총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란 해군도 거의 박살이 났고, 그나마 좀 남아있는 조그만 배들 가지고 기뢰라는 거를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심으려고 이제 뿌리려고 하다가 그것도 지금 파괴되고 있고, 트럼프가 직접 기뢰 빨리 제거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전쟁부 장관, 우리나라 이 언론들은 미국 국방부가 이름을 전쟁부로 바꿨거든요. 근데 계속 국방부래. 전쟁부라고 얘기하기 싫은가 봐. 나 이해가 안 가. 그게 뭐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미국이 이제 국방부가 아니라 이름을 바꿨어요. 전쟁부라고. 뭐 그런 공식 명칭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도 국방부래. 우리나라 언론은. 이상해 얘네들. 자격지심 있나 봐. 어쨌든 미국 전쟁부 장관이 어제 그랬거든요. 어제가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가장 격렬한 이란 공습이 이루어질 것. 그러면 이미 공습이 이루어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테헤란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답니다. 요즘에 전쟁이라면은 일반 국민들은 안 죽여요. 아세요? 일반 국민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 필요한 적이면 때려 부숴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시설, 그 다음에 제거가 필요한 그런 이제 고위급만 탁탁탁 찍어서 없애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죠. 일반 국민들은 잘 안 죽입니다. 전쟁이 옛날처럼 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그런 전쟁이 아니죠. 실제로 공습이 많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냥 줄줄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와중에 이제 이란은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아까 이제 국제유가가 그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국제유가가 다시 내려왔는데, 아까 우리 주시장 끝나고 나서 유가가 또 확 올랐어요. 순간적으로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시간에서 아까 이제 흥구석유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 시간에서 좀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오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 그 다음에 UAE, 여기 아랍에미레이트죠. 여기 해안선에 있던 화물선들이 잇따라 피격을 받았다. 그래서 선원들이 대피했다. 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순간적으로 올랐었고요. 국제유가 요거는 여기 보시면
국제유가가 88달러까지 올랐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5시, 6시? 예, 그때쯤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내려와서 85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제유가 지금 시세, 현재 시세입니다. 지금은 전일 대비 한 2% 오른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놈이 누구냐면 그 이란 하메네이, 알리 하메네이가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에요, 아들놈인데 이런 놈들한테 제가 호칭을 뭐 써야 될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이놈 저놈 하겠습니다. 근데 요 보면은 최근에 뭐 이제 뭐 후계자로 이제 승계됐다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참 못되게 생겼죠, 그죠? 나이도 이제 56세인가 그래요. 근데 안 나타났거든. 뭐 죽었다, 살아있다, 뭐 이 사람이 뭔가를 발표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후계자가 되고 나서. 근데 그거 AI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점심 때까지만 해도 이 얘랑 관련된 뉴스가 안 나왔었는데 나오네. 뭐냐면 부상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어제하고 엊그제 이제 이스라엘 언론에는 이제 이런 게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거 보도되는데 이틀 걸리네, 이틀. 오늘 막 오후 늦게 기사가 막 쏟아지더라고. 왜? 중동 전문가라는 인간 하나가 오늘 뭐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기자들이 받아 쓰는 거예요. 한심한 게, 아니 이럴 때는 저 이스라엘 현지 그 뉴스 같은 거 좀 기자들이 그죠?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다가 그 관련된 사람 하나가 누가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막 기사 쓰더라고. 우리나라 기자들 되게 게을러진 것 같아. 응? 요즘에 이스라엘 뉴스 보고 싶으면 거기 가면 다 나와요. 번역도 잘 돼 있겠다 요즘에. 왜 안 봐? 그죠? 저도 이 얘기 한 이틀 전부터 들었는데, 저도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기사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오늘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기사가 막 나오네. 보시면 입력된 시간이 오늘 오후 6시잖아. 뭐 다리 부상 당했다, 이런 기사도 있죠.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이란 새 지도자 모스타바 공습 첫날 부상. 그러니까 이게 이란 정부에서도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걸 안 다루더라니까. 왜 안 다루지 그랬는데 오늘 늦게 나오더라고. 살아는 있답니다. 살아는 있답니다. 무서워서 나오겠어. 네. 살아는 있대요. 근데 이 사람 그 와이프하고 자식도 죽었어요. 물론 자식이 여러 명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자식도 죽고 막 지금 막 저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냐, 여기 나오냐. 아까 저기 뭐야, 미국 전쟁부 장관이 이제 가장 격렬한 공습을 예고했잖아요. 실제로 거의 초토화 시켜놨답니다. 필요한 저기만 때렸겠죠, 그죠? 그래서 전쟁이 지금 뭐 끝났냐? 아니요. 지금 더더욱 공습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일단은 이제 중요한 인물들 많이 제거를 하고 중요한 시설들 타격을 해서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전쟁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왜 이런 글을 쓰셨지? 문영 부상님 뭐 이상한 글 쓰셔서 그건 내가 글을 삭제할게요. 이태원 참사를 얘기 여기서 왜 해? 그죠? 네. 본인 생각은 제가 존중을 하겠는데요. 네. 상관없는 얘기니까 지웠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를 왜 하셔?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뚜렷한 것 같아요. 미국의 목적은 이란 정권 붕괴, 그죠? 레짐 체인지죠. 그리고 그 뭡니까? 이란의 목적은 뭐예요? 이란의 목표 지연, 버티는 거예요. 장기전을 유도하는 거예요, 장기전.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 폭등시키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죠? 네.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같은 이슬람 국가들 막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미친 것들이죠. 이란 두바이 공항 인근을 공격했다. 두바이 공항 인근에 이란 드론 공격이 있었고 4명 부상. 카타르 도하에서도 큰 폭발이 있었고 사우디 남서부 유전 향하던 드론 7대를 격추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이슬람 국가들을 누가 이란이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인 거지. 목적이 뭐라고요? 네. 최대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유가 폭등시키고 반미 감정 이제 저기 하려고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전쟁이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거를 제 생각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돼요. 왜? 트럼프 자신을 위해서 빨리 끝내야 돼. 그래야지 올해 11월 중간선거 때 지장이 없거든요. 본인이 이제 4주 6주 얘기했으니까 그때까지 끝나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계산하기도 쉬워요. 4주 6주라고 그랬죠. 3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월 28일인데 기억하기 좋게 3월 1일부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끝나든지 다음 달 중순까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쟁 관련주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뭘 보셔야 된다? 트럼프 입이랑 그리고 저기 뭐예요? 국제 유가 있죠? 요거 동향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뭔가 어딘가 날라와서 지금 아까 이제 배들이 피격당하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불안 요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던 이란 해군은 괴멸됐거든요. 그런데 그 육지에서 땅에서 그죠? 로켓이나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선박을 공격해가지고 그죠? 지금 평상시 같으면 못하지 그렇게 그죠?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랑 전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대한해협이 있잖아요. 그죠? 네. 스시마섬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이제 뭐 다른 나라 배를 우리나라나 일본이 공격하겠어요? 그런 짓은 안 할 거라고. 그죠? 맞잖아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 뭐 미국 배나 아니면 뭐 영국 배나 아니면 필리핀 배를 우리나라가 공격하겠어요? 그런 짓은 안 할 거라고. 근데 이슬람 애들은 해요. 한다고 쟤네들은. 그 짓을 한다니까요.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홍해에서 난리를 지겼던 후티 반군 얘네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폭이 더 좁은 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홍해 쪽에서는 문제 생겼을 때 배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아이 지겨워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갔거든요. 돌아갔다고. 희망봉 넘어가지고. 근데 이쪽은 지속될 거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성에너지나 뭐 중앙에너비스나 흥부석유 같은 저 전쟁 관련주들이 끝난 게 아니니까 차트는 다 똑같아요. 빅텍도 똑같고 뭐 방산주, 뭐 고유가 수요주 다 똑같이 생겼어요. 사료주. 여기저기 한 방 더 나오려면 뭔가 빵 터져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사견인데 뭔가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장담은 못하지. 그렇다고 내일 당장 끝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그걸 들으세요. 뭐냐면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전략을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짰냐면 갖고 있었던 이제 전쟁 관련주 파는 게 있어요. 보세요. 중앙에너비스 팔았고요. 이거는 사자마자 날랐으니까 이거 팔았고 빅텍도 팔았고 휘니드도 수익 실현했고 GSE도 수익 실현했고요. 이거 디지털 조선 얘도 전쟁주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방송국이니까 얘도 팔았고 JC케미칼도 팔았어요. 태양케미칼도 수익을 취하고 다 팔았고 그리고 사료주도 팔았어요. 비중을 줄이거나 팔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한일사료도 팔았고 미래생명자원도 팔았고 흥하이온도 팔았단 말이에요. 수익 실현 되게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어제하고 오늘은 뭐 별로 판 거 없어요. 왜? 전쟁주들이 다 눌렸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전쟁 관련주 중에 일부 종목은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을까요? 아니 팔려면 다 팔고 안 팔려면 안 팔아야지, 그죠? 이거 초보분들 잘 모르시더라고. 주식을 좀 하신 분들 잘 모르고 왜 이런 전략을 취하는지. 간단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잖아. 맞잖아요. 근데 전쟁이 금방 끝날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늦게 끝날 수도 있죠. 그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트럼프는 뭐 사주육주 얘기했지만 그 말을 믿어야 되긴 하겠지만 100% 믿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수익 나는 것도 일단 이제 챙길 수 있는 걸 챙겼단 말이에요. 챙겼는데 왜 그러면 일부 남겨놨냐? 전쟁이 안 끝날 거에 대비해서 좀 남겨놓은 거예요. 왜? 전쟁이 안 끝나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어떤 큰 이제 뭐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확전이 되고 난리가 나서 이란이 핵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핵이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죠? 핵을 개발해 놓은 거야.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예를 들자는 거 소설이죠, 그죠?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 관련주가 또 폭등하겠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걔네들만 가고 나머지 하나도 안 가요. 그럼 그때 회원들한테 수익 내줘야 될 게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주를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갖고 있는 거에 한 7, 80%는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20, 30%를 남겨놓은 거지. 그럴 걸 대비해서.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조금 일부를. 다 팔까 하다가 남겨놨다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분위기가 이거 점점점 이상해진다. 더 전쟁이 이제 더 격화될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또 사야 되는 거예요. 몇 개를.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그냥 끝날 분위기인데 그러면 갖고 있던 종목을 적절한 시점에 한번 상승이 나와요. 세력이 빠져나가려고 한번 들거든요. 세력도 눈치를 챌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전쟁 끝나겠다 싶으면 자기들 한번 들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한 번씩 올려. 그럼 거기에서 자르고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점에서 주식을 사서 물린 사람이 아니고 원래 들고 있었거나 최근에 바닥에 사가지고 급등하기 전에 사는 물량들이니까 가격이 싸겠죠. 매수가가 낮겠죠, 그죠? 그러면 수익권이거나 본전일 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더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해가시죠? 뭐 그런 거를 사놨든지 아니면은 전쟁이 굳이 아니어도 이미 낙폭과대가 심해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회사 상태 좋다. 그럼 들고 가는 거 그냥.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전쟁 관련주 아니면은 수익 나는 게 없으시잖아. 전쟁 관련주를 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 방에 한 몇 년 전에 들어왔던 회원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기존에 어디 딴 데에서 회원가입이 돼 있었대요. 어딘지도 몰라. 근데 그때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인가 그래요. 근데 그 방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빅텍이잖아요. 빅텍. 그 방을 운영하던 우두머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였을 거야. 아니야. 여기였나 보다. 정확히 기억 안 난다. 여기였는지. 코로나 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고 코로나 때입니다. 이때인데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빅텍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빅텍 사라고. 왜? 조만간 전쟁 난다고. 다 망했다 그러더라고. 그냥 다 전멸했다 그러더라고. 그런 데도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에 꽂히면은 이게 생각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그 방에 뭐 한 100명 넘었나 봐. 근데 아무튼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빅텍 사라고 그래. 다 그랬대요. 자기 거기 있다가 손해보고 나왔다고.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런 데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전쟁이 이제 이게 금방 끝날지 아니면 늦게 끝날지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지금 헷갈려요. 솔직히 헷갈리거든요. 헷갈려요. 이런 얘기 사실 그대로 해드려야 돼요. 그죠? 금방 끝날지 늦게 끝날지 헷갈려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금방 끝날 것 같긴 해요.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금방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은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잘 잡고 리딩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절대 이란은 미국을 못 이겨요. 못 이겨.
요번에 이제 미국이랑 전쟁하면서 이란은 준비 안 했겠어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뭐 준비 안 했겠어요? 자기들도 뭐. 근데 보세요. 베네수엘라 때도 그렇고 중국 무기 쓰레기 됐잖아요. 다. 쓰레기인 게 다 저기 다 사실로 드러났죠. 베네수엘라가 중국 무기 얼마나 많이 깔아놨냐. 방공망 이런 거. 모든 스텔스기를 다 잡는다고 하는 최고 스펙의 중국산 방공을 다 깔아놨거든요. 근데 미국에 그냥 헬리콥터도 못 잡았어. 중국산 방공망이 그래요. 무기가. 러시아 것도 다 무용지물이었고 다 깡통됐고. 요번에 이란에서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 무슨 수많은 무기들 하나도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거 없잖아. 응? 쓰레기 무기 됐다고. 그죠? 오히려 이제 미국 무기가 최고네? 한국 것도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무기 쪽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거는 확인했지. 그리고 또 확인된 게 뭐예요?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미국한테 당하는데 중국이랑 러시아가 입으로만 뭐라 하지 사실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이란이 적골랐는데 중국이 도와줘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 무기 다 팔아먹고 있다가 저렇게 되니까 이제 저게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확인한 건 있는데 어쨌든 전쟁 관련돼서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쟁 관련주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그쪽 위주로 하시라.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쟁 관련주로 사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본인 생각에 전쟁이 좀 더 지속될 것 같은 거 사세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 전쟁 오래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사지 마세요. 다른 거 하시는데. 근데 참고로 다른 거 할 게 없어. 있기야 있죠. 원전 관련주. 좋죠, 그죠? 원전 관련주는 제가 라이브 회원들한테만 이제 얘네들 추세를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이틀 전에. 원전 관련주가 회복이 제일 빠르다고. 대부분 들잖아, 지금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주는 지금 잘 가는 것도 많아요. 회복이 다 됐고. 우리기술, 오르비텍 멀쩡하잖아요, 지금. 음봉 하나 맞고서 지난주 수요일날, 그죠? 오히려 더 올라와요, 지금. 이게 멀쩡한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선주 중에서 오늘 좀 하나오션 이런 거 보죠. 그냥 음봉 하나 맞은 거를 그냥 확 회복을 시키잖아. 이런 애들이 힘이 좋은 애들이에요. 바로 올려버리잖아. 이건 전쟁 수혜주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오션이나 뭐 이런 것들 전쟁 수혜주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왜 팔어? 오늘도 보면은 빅텍이나 휴니드는 올랐다니까요. 고유가 수혜주는 내렸지만 얘네들은 상승으로 끝났다고. 끝나기 뭘 끝나? 그죠? 전쟁 관련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이란 전쟁 끝나면 미국이 힘들어 이제 그만하자 이럴 것 같으세요? 미국이랑 이란 전쟁 끝나면 미국이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자 쉬자 1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럴 것 같냐고요. 베네수엘라 때려잡고 바로 어디를 쳐요? 이란을 치죠, 그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멕시코 깽단도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이제 주요 정구 사령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미군이 어느 한 군데서 전쟁하면 다른 쪽에 또 전쟁이 터졌을 때 그거를 대응하기 힘들 거다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주요 사령관들이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상관없어요. 중동 전쟁 치르면서 아시아 쪽에 전쟁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만큼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동맹들이 이제 받쳐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미국의 사령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쪽 끝나면 또 터질 겁니다.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 아마 여러 군데 손볼 겁니다. 지금. 주요 국가도 독재자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끝나면 누가 제일 벌벌 떨겠어? 누가 제일 벌벌 떨까요? 누구긴 누구요? 북한에 있는 돼지지. 왜 돼지요? 왜 코데즈 컴바인은 신나게 올라오고 있을까? 대북주 아닌가요? 어제 누가 대북주 물어보시던데 좋은 사람들 얘는 왜 막 오르고 있을까? 근데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란의 하메네이 뭐 죽고 주요 사령관들 다 죽고 뭐 아들내미도 지금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북한에 있는 돼지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작년에 트럼프 아저씨 저기 트럼프 할아버지 남조선 왔을 때 그때 만나자고 할 때 만날 걸 괜히 튕겨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치즈에 술 마시면서 김정은이 저기 스위스 치즈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죠? 술 먹으면서 그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작년에 만날 걸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날 걸 만나자고 할 때 만날 걸 왜 안 만났을까? 후회하지 않겠냐고. 얘네들이 올라가는 게 저는 그래요. 오히려 이란 저렇게 막 지금 망해가고 망했죠 사실, 그죠? 이란 정권 보면서 대북주들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누가 대북주 물어보시길래 이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 대북주도 되게 좋게 봐요. 회복이 아주 빨라. 원전 관련주 뺨치게 빨라요 지금. 지난주 화요일날 전쟁 터지자마자 폭락한 게 여기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그 이상에 있잖아요 지금. 좋은 사람들은 대북주 중에서 대장주가 아니에요 지금. 코데츠 컴바인이 대장이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도 지금 열심히 올라오거든. 이뻐 죽겠어. 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원호 관련주는 시간이 안 돼서 얘기를 못 해드리겠네요. 대주산업이랑 뭐 PS텍.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어제부터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정원호 관련주 막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조만간 한번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거래 나오는 거랑 이것저것 한번 확인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원호 관련주 한번 쭉 한번 살펴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되겠네. 이거는 뭐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죠, 그죠? 참고로 폴리마켓에 들어가가지고 폴리마켓 정원호가 서울시장 당선될 확률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도움이 한 50%는 될 것 같아요. 안 보는 것보다 나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아셨죠? 네. 요즘에 그 보수 쪽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죠. 거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한 80-90%는 쓰레기들 같아. 근데 이제 그 등신 같은 인간들 지금 민주당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지들끼리 싸워요. 한심해 죽겠어. 근데 민주당 쪽에는 지금 김어준이랑 이제 친명, 반명 간도 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근데 그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서로 싸우고 있어. 서로. 지방선거에서는 뭐 민주당이 이제 압승할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이 많잖아요, 그죠? 뭐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얘기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뭐 시간 안 되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서울시장 관련된 얘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번 살짝만 종목도 흐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쟁 관련 콩쿠르 총장님은 잘하셨네. 전쟁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들어가시고요. 관심 없으면 하지 마세요. 대신에 전쟁 관련주 아니면 지금 당장 수익 낼 만한 게 많지가 않으니까 뭐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중동 전쟁,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끝나면 어디로 올까요? 어디로 올 것 같아요? 남미 쪽에, 그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제 쿠바하고 멕시코 쪽이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이랑 중국입니다. 이쪽만 해결하면 돼요. 맞잖아. 우리나라가 연관이 돼야 한대요? 되지. 된다고. 그럼 우리한테 호재일까요? 호재죠. 아까 대북주가 그냥 올라오고 있는 거지. 멀쩡하잖아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제 유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당분간 시황을 이렇게 잡으시면은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내일 또 뵙도록 하죠.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